바이든 후보는 대통령 당선을 선언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반박하고 부정선거를 파헤치기 위한 법적 투쟁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 유력 후보가 코로나 자문위원과 백악관 참모를 인선하는 등 정권 인수 작업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오늘부터 시작된 트럼프 대통령의 법적 소송이 주시되고 있습니다.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텍이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에서 90% 이상의 예방 효과가 입증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곤 수장인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전격 트윗으로 경질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조셉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미국민들이 확실한 승리를 안겨주었다며 대선 승리와 대통령 당선을 선언한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부정선거를 파헤치기 위한 법적 투쟁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오늘부터 법적 투쟁을 본격 시작할 것이라고 밝혀 부정선거 증거들을 제시하며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법적 투쟁에서 뒤엎을 수 있을지 아니면 법적으로도 패배하게 될지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2020 대선이 끝난 지 나흘 만에 조셉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대선 승리, 대통령 당선을 선언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패배를 시인하지도 상대방의 당선을 인정하지도 않고 법적 투쟁에 본격 돌입한 것으로 맞섰습니다. 조셉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토요일 밤 델라웨어 웰밍턴에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와 함께 나와 이번 선거에서 7,400만 명 이상의 미국민들이 확실한 승리를 안겨주었다면서 대선 승리, 대통령 당선을 선언했습니다. They've delivered us a clear victory. A convincing victory, a victory for we the people. 바이든 후보는 미 언론들이 일제히 펜실베니아 역전승으로 선거인단 확보해서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270명을 넘겨 당선이 확정됐다고 선언한 지 수시간 만에 지지자들 앞에 등장해 대선 승리와 대통령 당선을 선포한 겁니다. 대통령 당선인 유력 후보로서 바이든 후보는 이제는 합중국 미국을 치유하고 단합할 때라면서 분열된 미국을 하나로 통합하는 모든 이들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버지니아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에서 연이틀 골프를 치고 포기하지 말라는 지지자들의 외침을 들으며 침묵을 지킨 대신의 성명을 통해 이 레이스는 아직 끝나려면 멀었다면서 패배를 시인하지도 바이든의 당선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President Trump should not concede. At this point, we do not know who has prevailed in the election.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로 부정선거를 파헤쳐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받는 법적 투쟁에 본격 돌입하게 될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 미국 대선은 1% 이하의 초박빙이 벌어진 조지아와 위스콘신에서 재검표가 실시되고 펜실베니아로 확대될 수 있어 승자가 바뀔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측이 잇따라 소송까지 제기한 4개 주인 펜실베니아, 미시간, 조지아, 네바다에서 과연 부정선거 의혹들에 대한 증거들을 제시해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재검표에서도 승자가 바뀌지 않고 법적 투쟁에서도 물증을 제시하지 못해 패소하게 되면 각주 정부들이 12월 8일까지 선거 결과와 승자를 인정하게 되며 12월 14일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공식 선출하게 됩니다. 538명의 대통령 선거인단은 12월 23일 선거 결과를 인증해 연방의회에 보내고 2021년 1월 3일 개원하는 118차 새 연방의회는 사흘 후인 1월 6일 선거인단 선거 결과를 개표하고 270표 이상을 받은 대통령 당선인을 공식 선포하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 당선 유력 후보가 코로나 자문위원 13명을 임명하고 이번 주 안에 백악관 참모까지 인선하는 등 정권 인수 작업에 본격 돌입했는데요. 바이든 예비 당선인은 이와 함께 코로나 대응과 경제 회복은 물론 기후협약과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 복귀,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인 다카 제도와 드림 법안 등 이민 옹호 정책을 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패배를 시인하지 않고 있으나 대선 승리를 선언한 조셉 바이든 대통령 당선 유력 후보는 9일부터 정권 인수 작업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최우선 과제로 삼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통제와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공중보건 전문가와 의학자 13명으로 구성된 코로나 바이러스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13명의 바이든 코비드 자문위원회는 전 의무감이 위원장으로 임명됐고 트럼프 대응 실패를 폭로했다가 해임된 내부 고발자 릭 브라이트도 포함됐습니다. 바이든 예비 당선인은 특히 이번 주에 백악관 참모와 핵심 기관장 등 200명을 인선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유력시되는 핵심 측근은 론 클라인으로 부통령 비서실장과 오바마 백악관의 에볼라 대응 조정관을 지내 코로나 사태의 적임자로 거명되고 있습니다. 부통령 시절 안보보장관으로 이번 선거전에서도 핵심 역할을 해온 제이크 설리번은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아닌 국내정책보좌관을 맡게 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나 국무장관으로 하마평에 올라 있습니다. 바이든 예비 당선인은 백악관 보좌진 200명의 인선을 마치면 내각 멤버인 국무 국방장관 등 핵심 장관 지명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성과 비백인 등 다양성이 두드러지는 내각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무장관에는 러닝메이트로 검토됐던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토니 블링컨 전 부장관, 윌리엄 번스 전 차관 등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에는 미셸 플로이노 전 차관, 제이 존슨 전 국토안보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재무장관에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이사, 로저 퍼거슨 전 연준 부의장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예비 당선인이 2021년 1월 20일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첫날엔 일련의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트럼프 정책 폐기에 착수해 무슬림 입국 금지를 해제하고 다카를 재개하며 불체자 추방을 동결하고 파리 기후 협약과 세계보건기구에 복귀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언론들을 통해 대선 승리를 공식화한 바이든 후보는 대국민 연설을 하며 승리를 선언했는데요.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승리를 선언하면서 우편 투표의 부정을 공표했습니다. 결코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대선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법정 소송 준비에 들어갈 것을 밝혔는데요. 곳곳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선거 캠페인 사이트에 이번 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바이든은 어떤 주의 승자로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한 바이든은 재검표를 앞두고 있는 경합주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최종 승자를 결정지을 수 있는 합법적인 주들에서도 승자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캠페인에서는 월요일부터 부정선거들을 본격적으로 기소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이는 선거법이 완전히 지켜지고 정당한 승자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 루디 줄리아니는 지난 토요일 필라델피아에서 선거에 대한 법적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줄리아니 변호인은 펜실베니아주뿐만 아니라 다른 몇 개 주들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나오고 있다며 선거 투표소에 있었던 50명의 투표 감시자 중 몇 사람이 증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투표소에 도착한 우편 투표 중 어느 하나도 직접 감시할 수 없었다고 전하면서 우편 투표는 애초부터 부정선거로 이어질 수 있는 큰 소스였다고 전했습니다. 60년간 민주당과 부정선거가 만연했던 이 도시에서는 우편 투표에 대한 단 하나의 감시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주 법원 명령으로 공화당 감시원들이 6피트 더 가까이 개표 현장에 갈 수 있도록 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공화당 투표 감시자들은 6피트보다 더 멀리 보냈다며 만약 숨길 게 없었다면 감시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f you have nothing to hide with these mail-in ballots, you allow inspection. I mean, this is common knowledge, common practice in the examination of absentee ballots, which happens all the time. 이후에는 개표 참관인들이 차례로 나와 자신들이 겪은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네바다주에서도 수많은 부정투표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네바다주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네바다주 공화당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선거 관련 범죄 케이스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3,062개에 달하는 투표 사기에 관한 내용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바다주 공화당은 이 같은 선거 사기 범죄 케이스의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의 자문이며 선거 전문가인 스파코프스키 변호사는 2008년 뉴저지주에서 부재자 투표에 대한 사기 혐의로 기소해 선거를 다시 치렀던 케이스를 예로 들면서 미국은 아주 오랜 부정선거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언제나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에 있어 투명성은 아주 중요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법에는 모든 투표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관찰자를 두게끔 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디트로이트 같은 도시에서 공화당 관찰자들은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재자 투표의 카운팅이나 그 어떤 과정도 볼 수 없었다며 필라델피아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캠페인은 법원으로 갔고 결국 법원 명령을 받아냈지만 법원 명령 후에도 공화당 관찰자들은 투표소 안으로 들여보내주지 않았다며 이것은 투명성 유지 원칙에 대한 철저한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펜실베니아주는 주 법원이 관여해서 주 법무부에서 만든 선거법을 바꿨다며 그들은 부재자 투표를 받는 마감일을 며칠 더 연장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거위원들에게 투표 봉투에 날짜가 찍혀있지 않아도 심지어 투표용지의 사인이 유권자 파일에 있는 사인과 일치하지 않아도 카운트하라고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 헌법에 따르면 주의 선거법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주 법원이 아닌 주 입법부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캠페인이 충분히 강력한 주장과 증거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법적 소송이 1월 취임식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법원이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더 가디언은 주 법원까지 가는 부정선거의 법적 소송들이 있었지만 선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 통상적인 일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진술과 추진력이 그를 승리로 이끌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몇 달 전부터 우편 투표에 대한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미 사전투표에 대한 소송 케이스들을 준비해 놓았고 증거를 모아두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선거의 방식을 민주당이 완전히 바꾸어버린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주 법무부가 아닌 주지사에 의해 선거법을 바꾼 사실은 상당한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전했습니다. 미 역사상 11월 대선에서 선거인단 과반수 이상 확보하면 거의 대통령이 됐지만 이번 선거에서처럼 부정선거에 대한 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올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백신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 대형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텍이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에서 90% 이상의 예방 효과가 입증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남주 기자가 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공동 개발 중인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는 코로나19 백신의 초기 분석 결과 90% 이상의 효과가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양사는 한 가지 이상의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는 94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90% 이상의 효과가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는 이달 말 미 식품의약국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양사 임원들은 승인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연말까지 1,500만에서 2,000만 병분의 백신을 제조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경제방송 CNBC 보도에 따르면 이들 두 회사는 이전에 코로나 감염 이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 3상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90% 이상 코로나 예방 효과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백신 개발 소식에 유럽 증시는 일제히 급등했으며 코로나 백신 개발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도 커지면서 국제 유가도 8% 이상 급등했습니다. 비록 중간 결과이긴 하지만 90% 이상의 효과는 일반 독감 백신의 2배에 가까운 것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독감 백신은 감염 위험을 40에서 60% 낮춰줍니다.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홍역 백신만큼 예방 효과가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시험에는 지난 7월 이후 43,538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38,955명의 참가자가 지난 8일까지 두 번째 백신 접종을 끝마친 상태입니다. 화이자 쪽은 심각한 안전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며 백신이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건당국에 이달 말 이전에 백신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화이자는 미국 식품의약국에 이 백신을 16살에서 85살에게 투약할 수 있도록 긴급 사용 허가 승인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승인을 받기 위해선 임상 3사 시험자 절반가량을 대상으로 한 2개월의 안정성 데이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화이자 쪽은 이달 말께 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곤 수장인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전격 트윗으로 경질했는데요. 새 국방장관 대행에는 크리스토퍼 밀러 국가 대테러 센터장을 기용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법정 투쟁에 돌입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하고 새 장관 대행에 크리스토퍼 밀러 국가 대테러 센터장을 임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윗을 통해 마크 에스퍼를 해임했다며 경질을 전격 발표하고 그의 공직 봉사에 감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존경받는 크리스토퍼 밀러 대테러 센터 국장이 국방장관 대행이 될 거라는 걸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즉각 효력이 발생하며 밀러는 잘 해낼 것이라고 후임자 인선도 발표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지난 6월 조지 플로이드 항의 시위 진압에 현역 미군을 동원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가 눈엣가시가 됐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대통령과 멀어지면서 줄곧 선거 후 사퇴 입장을 밝혀온 바 있습니다. 대선 분쟁으로 법적 투쟁을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트윗 하나로 펜타곤 수장을 전격 해임시켜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 들어 펜타곤 수장은 초대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 물러난 후 패트릭 세너헌 장관 대행이 정식 장관 지명 인준 청문회를 앞두고 개인 스캔들로 하차했고 일주일짜리 장관 대행을 거쳐 에스퍼 장관까지 4번째 바뀐 겁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웨스트포인트 동기동상으로 호흡을 맞춰 미국의 외교 안보의 핵심 역할을 해오다가 1년 3개월여 만에 펜타곤 수장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신임 국방장관 대행으로 임명된 크리스토퍼 밀러 장관 대행은 올해 55세로 조지 워싱턴 대학을 나와 미 육군 특수부대인 그린벨의 장교로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에 직접 참전했으며 30년 넘게 복무한 미군 출신입니다. 밀러 국방장관 대행은 지난 8월부터 국가 대테러 센터장으로 일해오다가 불과 석 달 만에 펜타곤 수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국방장관 교체는 올 여름부터 줄곧 거론돼 왔기 때문에 새삼 놀랄 일은 아닌 것으로 간주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법적 투쟁에 본격 돌입한 첫날에 전격 경질시켰다는 점에서 그의 분노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법적인 수단을 다 해보고 승소하지 못하면 백악관을 비워주어야 하는 막다른 코너에 몰려있으나 공화당 보수 진영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지지자들과 명예로운 승복과 퇴장을 모색해야 한다는 가족 측근들로 나뉘자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독보적인 승부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선 졌지만은 법적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과연 부정선거의 물증을 잡아내고 뒤집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2020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진 부정선거 의혹들을 놓고 증거들을 제시해서 경합지들의 개표 결과 그리고 승자를 뒤집으려는 법적 투쟁에 본격 착수하고 있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펜실베니아를 비롯한 핵심 경합지들에서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자행됐다는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법적 투쟁에 본격 돌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과연 어떠한 근거로 그와 같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물증을 잡으려 하는지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크게 서너 갈래로 나눠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펜실베니아 상황입니다. 선거인단 20명이 걸려있는 펜실베니아에서는요, 주 대법원이 선거일 저녁 8시까지 도착한 우편 투표만 개표토록 한 주 법률이 있는데도 사후에 도착하는 분까지 개표하도록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을 새로 쓴 연방법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달리 말해서 사법부는 재판을 하는 곳이지 법을 만드는 곳이 아닌데도 마음대로 펜실베니아 주 법률을 새로 썼다는 그런 지적이고요. 이것이 확인이 된다면 당연히 연방법 위반입니다. 위헌 판결을 이끌어내서 바이든 승리를 안겨준 선거일 이후에 도착한 표들을 모두 무효화시키는데 주력하게 된다는 게
트럼프 법률팀의 장담입니다. 연방 대법관 9명 중에서 대표적인 보수파 대법관으로 꼽히는 분이 있는데요. 세뮤얼 얼리토 연방 대법관이 위법의 소지를 고려해서 이미 모종의 조치를 취해놓고 있습니다. 얼리토 연방 대법관은 펜실베니아에서 선거일 저녁 8시 이후에 도착한 표들을 분리하라라는 명령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에 승산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보수 진영의 기대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니아에서 막판까지 최대 60만 표, 또 나중에 적을 때에는 18,000표를 앞서다가 역전당했습니다. 그런데 선거일 저녁 8시 이후에 도착해 개표된 우편 투표가 한 10만 표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헌 판결로 무효화된다면 바이든 승리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대목은 미시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6명이 걸려있는 미시간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오류로 트럼프 표가 6,000표나 바이든 표로 잘못 계산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국도 인정한 얘기입니다. 물론 즉각 수정됐다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는 미시간 전체 83개 카운티의 절반인 47개 카운티에서 사용돼서 비슷한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투쟁에도 전력 투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시간 카운티들의 절반, 또 미 전역에서도 30여 개 주에서 사용한 이 투표기와 개표기의 소프트웨어는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라는 사의 제품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은 캐나다에서 맨 처음에 설립이 되고 미국에서 주로 영업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사실은 중국 소유다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소유이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NBC 방송의 보도가 이미 지난해 12월 19일에 나온 바 있어서 바로 이 대목이 의심을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의 소프트웨어가 조직적인 부정선거에 이용된 의혹이 확인되고 이에 중국까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사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선 무효까지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트럼프 대통령 측은 보수적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으로부터 정책 권고를 수차례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헤리티지 재단에서 부정선거 전문가라는 한스 본 스파코프스키 변호사가 이미 2018년과 올 4월에 자행될 수 있는 우편투표소의 부정선거 모델들, 그리고 대비책을 담은 보고서를 백악관에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부정선거 물증들을 잡아내고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8월 22일 미 전역 50개 주에 투표용지의 진위 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특수 장치들을 넣도록 요구한 것으로 의회 전문지 더 힐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워터마크나 형광물질 등 특수 장치들을 심어놨다. 그래서 이번에 가짜 투표용지를 가려낼 수 있다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애리조나나 네바다 등지에서는 100살, 120살이 넘은 사망자까지도 우편 투표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여러 가지 부정선거 사례들이 속속 제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정선거 의혹들을 광범위하게 밝혀내고 법원에서 물증까지 제기를 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고의 승부싸움을 자부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3,000명이 넘는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선거 패배를 부정선거 의혹으로 뒤집고 새 역사 쓰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모든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